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전국 청소년들이 펼치는 열띤 모의 재판의 생생한 교육 현장. 2016년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는 고등부 형사와 민사 분야와 중등부 형사 부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총 389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1차 대본 심사를 통과한 72팀이 지역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 지역 예선은 총 6개 권역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 한 팀씩 총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모의재판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3개월 정도 동안 대본을 완성했는데요. 재판에서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시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시사성을 잘 띠는 소재를 골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타협과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은 청소년들. 공고 변호사가 저스티스의 광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과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고 논리적 질문과 의외의 증거로 심사위원들조차 놀라게 한 청소년들의 발군의 실력들.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고등부 12팀, 중등부 6팀이 만든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질문이 뭐였죠? 지금부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팀을 소개합니다. 고등부 형사부문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 경희고등학교 어너러블 경희,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태평양의 후예, 김해 제일고등학교 가온 로펌, 아름고등학교 랄랄라조, 오산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 고등부 민사부문 남성고등학교 로고스, 영동일 고등학교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서창고등학교 올림포스, 대전 전민고등학교 예지자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저스티스 세븐, 중등부 형사부문 가재울 중학교 가재울법장, 정평중학교 온정, 전주 우전중학교 우전버스, 대전 자운중학교 JOJ, 동평중학교 재판저스, 남천중학교 TLS.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의 땀과 도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견은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급하게 숨긴 거라고요. 계획적이라니요.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개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짠이 안녕. 많이 왔네. 나 보러 왔어? 100만 원씩 동호회비를 구실로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최고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천하긴 씨 새빨간 거짓말로 재판장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장난입니까? 따져나가 1000만 원 여기서 모두 최고돈에게 간 겁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이 통장을 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뭐하면?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재판장님, 지금까지 학교 위생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김군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다 바라봤기 때문에
김구리 저항을 받다는 직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족구하고 엉덩이 만졌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이것은 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많이 닮은 김군을 보게 되었고 그런 김군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언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은용이가 저를 힘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껴안았어요. 증인 혹시 그 거부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장이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처음엔 좀 거부한 듯 했지만 서로 원해서 했어요.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경연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팀입니다. 입장해 주세요. 모든 국민은 안녕하십니까. 전남외고 사인팀입니다. 시간 관계상 공소 사실 사에 관하여 다뤄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Wir sind Deutsche Teile. Wir könnten es.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Gegen uns, gegen uns. I know siegen wir uns. 전남외고 사인. 네, 학생들이 준비한 사랑에서 한 행위면 모든 것이 용서돼 라는 제목의 형사 모의 재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외고 형사 모의 재판팀 사인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데이트 폭력 및 이별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월 27일 16시경 피고인 음흉애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정바른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바른은 불면증, 심계항진 등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바른은 음흉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음흉애는 정바른의 집에 찾아와 다투게 됩니다. 음흉애는 정바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저항 의지가 없는 정바른을 일으켜 침대 위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정바른은 콧등이 붓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게 됩니다. 정바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오던 음흉애는 두 사람 공동 소유의 데이트 통장 파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흉애는 이별을 한 이상 현금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온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예금 3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119에 의해 정바른과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정바른의 집에 돌아와 통장 파우치를 돌려놓고 현금을 챙겨 돌아갑니다. 저희가 모의 재판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맞춤과 껴안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는가의 여부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정바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바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편취하여 이용하는 것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공동소유물의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는 것 등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팀은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문제는 사후 처벌보다는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하는 등의 예방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자 한 연인의 교제부터 이별 그리고 그 후까지의 과정을 가상으로 상정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저희가 몇 달간 치열하게 고민해본 문제를 함께 느끼고 상호 존중하는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다면 저희 팀에게 더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22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6 고합 1234 피고인 음흉애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치상죄, 절도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무소 행사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너유재 출석했습니다. 음흉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음흉의 변호인 옹호에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 따라 열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를 말해주세요. 저는 음흉이고 97년 3월 11일생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서울시 조은구 조은대로 67길, 주소는 서울시 부자구 부자대로 23길, 부자 아파트 201동 701호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최고 국립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 음흉에는 2016년 1월 27일 16시경 서울시 현장구 현장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겁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면, 심계항진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 바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2016년 2월 2일 1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언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이미 쓰러져 저항 의지가 없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출혈이 있었고 콧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은 바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에서 나오려던 피고인은 거실 탁자에 피해자가 꺼내놓았던 피해자의 도장, 신분증이 동봉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의 커플 통장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뒤 근처 머니은행 현장 지점에서 피해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예금 청구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은행 직원 은행자에게 제시하여 예금되어 있던 3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도장과 신분증, 통장만을 돌려놓았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예금 통장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고 예금 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해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무소 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위조사무소 행사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은 방금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습니까? 같은 내용의 공소장 부분도 받아보셨는지요? 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재판장님, 지금 검사님이 저를 파렴치한 놈으로 몰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 있는 일을 이렇게 국가가 끼어들어서 처벌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하여 스킨십이 있어 사실은 인정하다. 서로 간에 합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언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상해는 불면, 편두통, 심계항진 등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인데다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을 과대 해석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맞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방위 의사로 살짝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먹으로의 폭행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 방위 행위에 의해 사기가 발생한 바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절도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통장을 가져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별을 한 이상 피고인도 처분권이 있었던 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은 커플의 공동 소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공소 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한 입증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것의 입증 목적이 무엇이죠? 혈흔의 모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 검사의 증거 신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은 내용 인정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는 모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피고인의 현재 진술의 신비성을 탄핵하는 증거로서만 제출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인 측 공소 사실과 관련된 입증 계획과 주장을 말씀해 주세요. 법리상 공소 사실들이 죄가 되지 않음은 전수란 모두 진술로 대신하겠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재차 주장하겠습니다. 네,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종료하겠습니다. 제2차 공판은 7월 29일 오후 1시에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29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비부 2016 고압 1234 사건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출석하셨지요? 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 신문할 수 있는데 검사, 변호인, 피고인 의견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특별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김철친 씨, 탄태 씨,
정바른 씨, 은행자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설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증인 김철진 씨를 대표로 하여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피해자 정바른 증인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소 사실이 있다 보니 각 행위와 적용 법조가 많아 증인이나 관계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각 공소 사실마다 신문을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는 증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증인은 2016년 1월 27일 피고인 음흉애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 피고인 음흉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행위를 했죠. 재판장님, 형사소송규제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식 유도신문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은 추행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유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증인, 그날 왜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됐습니까? 은경이가 앞으로 갈 대학의 계획을 세우자면서 컴퓨터가 있는 제 집으로 가자 해서 간 거예요. 피고인이 둘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가자고 했군요.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군것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은명이가 우리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생일도 지났는데 성인이 아니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학생이라고 너무 스킨십이 없었던 거 아니냐고 따뜻이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 당황했는데 그 순간 은명이가 저를 벽에 밀치고 껴안았어요. 그때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했나요? 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은영이의 가슴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비명도 질렀고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군요. 그 말에 피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발버둥 친 채를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믿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부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 가끔 가슴도 쿵쿵 뛰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목록 제1호증과 제2호증 명의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나이사 작성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그날 정말 정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네. 여자의 노는 다른 의미가 함축될 수 있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증인, 혹시 그 거부 의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박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언행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증인께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려본 것이었습니다. 연인 간의 껴안는 행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 하는 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 연인 간의 껴안는 행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스킨십이라 생각하세요? 뭐 보통은 자연스럽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행한 가벼운 입맞춤과 껴안는 행위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미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에 그렇게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시대적 요구 외에 법원이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등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본 변호인도 이해하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마저도 각기 다른 성적 관념,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 사회 법적 안전성에 대해 본 변호인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러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동거 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 이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침해하였다면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국가가 처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에 이 정도쯤은 괜찮지 하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들이 이런 범죄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폭행치상죄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해 주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2016년 2월 2일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날 다툼이 있었나요? 네, 제가 헤어지자 카톡을 보냈는데 은경이가 자기 잘못은 없고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언쟁이 시작됐죠. 언쟁 중에 야구 배트를 들었다고 검찰조에서 말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은경이가 언쟁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포관을 마구 내뱉었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건 처음이었기에 너무 놀라고 당황했죠. 더구나 며칠 전에 저를 강제로 추행했던 기억까지 떠올라서 저를 해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항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증인께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방망이를 휘저었는데 어느 순간 맺혀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은영이가 씩씩거리면서 네가 감히 나를 때려? 라고 하면서 저를 침대에 내팽개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엄청 때렸어요. 그렇게 맞아서 다친 건가요? 네, 코가 심하게 붓고 코피도 많이 흘렸죠. 재판장님, 제출한 증거 목록 제4호증과 제5호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실 건가요? 네. 증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코에 피가 난 건가요? 아니면 탁자에 부딪혔을 때 코피가 나고 부상을 입은 건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피를 보면 몸이 떨리고 주저앉고 심하면 혼절하는 일명 피곤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참 폭행 당하던 중에 제 손에 피가 조금 묻어나온 걸 알게 됐고 그 피를 보고 바로 혼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의해 상처가 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참 다툼이 끝난 후에 상처가 있었음을 인지했고 그 출혈은 당연히 피고인에 생긴 것이라 차후에 추측한 것이네요. 제가 직접 상처 나는 것까지 못 봤는데 그건 변호사님 생각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구방망이를 들어서 휘둘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그저 심한 욕설만을 했을 뿐이죠. 네.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들어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해하기 위한 의사 그리고 방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위는 과잉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최소한의 방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 방해 행위에 의해 피해자는 쓰러져 코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폭행을 당한 바가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흘린 피해 바로 혼절하고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검사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증거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건가요? 네. 네, 언제 피가 났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쓰러져 있던 증인을 일으켜 침대 위에서 폭행했다는 건데 만약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다면 올려지는 과정에서 방바닥뿐만 아니라 침대보나 벽면에 이동하는 혈흔이 있진 않나요? 이 부분은 검사님도 증거에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밤바다에서 그런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방바닥 부분에 그런 혈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도죄에 관하여 신문해 주세요. 증인, 피고인과 교제 시 피고인과 증인 공동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개설했죠? 네. 그 통장은 본인이 보관했습니까? 네. 피고인에게 그 통장을 가져가라고 양해하거나 예금되어 있던 현금을 찾아서 피고인이 가지라는 의사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은영이가 제가 쓰러진 사이에 혼자 가져가서 처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증인, 그 커플 통장 안에 증인의 도장 및 신분증이 든 파우치를 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헤어지자 카톡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한참 꺼내놓고 있던 참이었어요. 피고인과 커플 통장을 할 당시 헤어지게 되면 그날 바로 나누어 해약해 나누어 갖자고 말한 적이 있죠?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재판장님, 피고인은 예금 통장과 그 예금액에 관하여 공동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처분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증인은 이미 예금 통장 및 그 예금액을 피고인과 함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꺼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헤어지게 되면 바로 해약해 나누어 갖자는 의사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금 통장 및 그 예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절에 있어 그 동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이 그 이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예금액을 찾는 일련의 처분 행위들도 피해자가 승낙하리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 신문할 것이 남았는지요? 없습니다. 네, 증인 정발언에 대한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김절친 씨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친구죠? 네, 서로 친합니다. 2016년 1월 30일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그날 농구 한 게임 하기로 해가지고 만났었어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날 들으셨죠? 네, 음용이가 드디어 정발은과 첫 뽀뽀를 했다 했어요. 평소 정발은의 성격을 아는 저는 걔가 졸업도 전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이냐고 물었는데 안 그래도 내숭을 때리길래 힘으로 껴안고 해버렸다며 자랑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일 정도로 친하죠? 평소 피고인이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걔가 좀 허세가 있어요. 피고인이 방금 그 말을 할 당시는 무슨 상황이었죠? 농구가 끝나고 음료수 마시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을 당시 농담이라던 때 주고받던 말로 허위 갱면지가 많은 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 탄태 씨에 대해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통역인께서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통역인 선서해 주세요.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 네, 2016년 1월 27일 오후 4시경쯤 뭘 하고 계셨나요? 발콘에서 담배. 담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래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여자애가 소리쳤어. 내 담배 때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저리가 그만해 뭐 이런 소리였나요? 재판장님, 검사가 또 다시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비명 소리는 들었죠? 비명? 앙스케샤이. 야, 스팀. 들었어. Das habe ich gehört.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진술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어요? 네, 증인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안초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초촉한 초코칩이 초촉한 초코칩 나라에 초촉한 초코칩을 보고 초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초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초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초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초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초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이것까지도 제가 통역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아들으셨나요? Nein. 아니요, 못 알아들었답니다. 증인은 한국어에 서투는 외국인입니다.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었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다른 언쟁이었거나 장난 중 지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증언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못 알아들었죠?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증인 탄태 씨에 대한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은행자 씨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께서는 머니은행 현장 지점에서 일하시죠? 네. 2016년 2월 2일 피고인이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간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아, 개설 때부터 도왔는데 당연하죠. 그날은 혼자 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예금을 찾아달랬어요. 둘이 같이 와야 한다고 했더니 글쎄 여자친구가 아프대나?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한테 위임장 받아라고 양식 예금 청구서를 줬죠. 한 10분 만에 2장 찍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해지해졌죠.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인은 공동 소유 물건이라도 그 처분을 하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인 줄 모르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혈액 형태에 관한 감정 회보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의 설명이 필요하여 감정인을 소환하였습니다. 감정인 선서해 주세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감정인은 과학수사 혈흔 패턴 검사의 전문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해당 현장 차내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피자국입니다. 침대와 탁자 사이의 벽면과 침대 위 이불의 피자국 모두 타원형의 비산 혈흔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충격 각도, 평면 실험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와 컴퓨터를 이용해 발열점을 계산한 결과 피해자의 침대 위 수직으로는 침대 매트리스 상단을 기준으로 20에서 40cm, 좌우로는 침대 가운데를 기준으로 20cm 내의 범위 안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 혈흔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저 피가 침대 위에서 이루어진 가격에 의해 퍼져나가 생성된 거란 거죠?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혈흔들은 모두 같은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침대 위 어느 부분에서 튀어나온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몸에서 바로 가격대에서 튀어나온 피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곳에 있던 혈액에 어떠한 외력의 작용이 퍼져나가면서 선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진에 저 탁자에 부딪혀서 피가 났다면 저런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까? 탁자에 부딪혀서 바로 피가 났을 경우 저렇게 비산형으로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혈흔이 보여주는 방향성이 말해주는 바는 적어도 탁자 쪽에서 튄 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탁자에 부딪혀난 피와 상처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와 같이 혈흔이 주는 정보와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침대 위에서 구타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실 건가요? 네. 감정인, 만약에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고 코피가 손에 묻어 있다가 침대에서 손을 털면서 발생할 가능성은요?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러한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 피해 발열점이 침대 위 공간 내부라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가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침대법 위에 있는 혈흔이 혹시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고 침대로 이동하면서 떨어진 혈흔인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남겨지는 낙하 혈흔 모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주시고 검사 신문해 주세요. 피고인 2016년 1월 2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적이 정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처음엔 좀 거부한 듯 했는데 서로 원해서 한 겁니다. 폭행 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신 적이 있죠? 이 진술서는 피고인이 진술하신 그대로 적혀 있고요. 네, 제가 말한 대로 적혀있는데 경찰관에게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라고 인정하셨네요. 그때는 처음 경찰서에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경찰관님이 묻는 대로 잘못 대답한 겁니다.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셔서 안정을 찾고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정바른 씨를 밀쳐내고 나서 넘어진 탁자에 부딪혀 다친 거라 했죠? 네. 방금 감정인의 감정 결과 피고인도 들으셨죠? 피고인은 정말 쓰러진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더 폭행하진 않으셨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도장 등이 든 커플 통장을 가져가셔서 은행에 가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예금 계약을 해지해 30만 원을 가져가셨죠?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네. 그 돈은 제 거기도 하고 헤어진 데다가 통장을 돌려놨는데 무슨 절도죄란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해 주세요. 피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죠? 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검사 최종 의견과 구형해 주세요.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한 대학원생, 이별을 고한 연인의 얼굴에 염산을 쏟고 자라는 회사원, 이 가해자들의 범행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5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는 데이트 폭력이 연간 7천여 건에 달하고 그중 500여 건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이웃 사람의 증언, 그리고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 덕분에 다행히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데이트 폭력 및 이별 범죄에 대하여 사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우진술 해주세요. 재판장님,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피고인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부작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범죄들은 두 연인 사이에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범인을 놓쳐서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 실체주의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은 받을 전례가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아직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바른과 사귀었고 사랑했고 헤어지면서 서로 아픔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음영의 공정지방법원 2016 고압 1234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16년 8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우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8월 5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사건번호 2016 고압 1234 피고인 음영이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 사건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1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 1월 27일 16시경 서울시 현장구 현장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면, 심계항진, 편두통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각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아무리 연인간이라고 하여도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성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력으로 제압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년 2월 2일 15시경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비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오상 또는 과잉방이라는 상황에서한 정당방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일 뿐이라는 주장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이미 쓰러져 반항이 불가한 피해자에게 추가 폭력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이상 그것이 피해자의 오상, 과잉 방위에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으로 나갈 필요 없이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방위 행위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 사실 3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 은행자의 증언 등으로 인정됩니다. 예금 통장을 가져간 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해도 예금 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 기능이 있어 그 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예금액의 증명 기능이 상실되고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되므로 그 가치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함께 가져간 도장, 신분증과 달리 통장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도 취거 당시의 점유 이전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데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 예금을 찾으면서 이를 부단할 합의 등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인 예금을 찾으려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함을 들었음이 은행자의 증언으로 인정되는 바 법령에 위반된 행위인 줄 모르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반성이 없다는 점과 상해 및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으로 공정지방법원 2016 고합 1234 사건에 대한 선고를 마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의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본 법원에 7일 이내로 상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네,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팀의 경연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70% 알아들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 제출된 대본집에 보면은 정통법 부분도 있는데 빼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빨리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검사하고 변호인하고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인이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변호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사가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본에 피고인 엄흉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꾀하는 행위를 하였지요라는 말에 대해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규칙까지 들면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고인 음흉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행위를 했죠. 재판장님,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 시 유도신문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고소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행위 때문에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을 검사가 물었다고 해서 유도신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도를 당했다는 사람이 증인이 나왔을 때 당신 검사가 어떤 물건을 가져갔지요 하면 예 아니요 밖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것을 유도신문이라고 해서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검사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이의 제기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예, 문지성 검사입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의혹이 너무 많은 나머지 쟁점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을 소화하느라 이제 고생은 많으셨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잘 커버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쟁점 중에 하나 그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은 아까 그 주제 발표 말씀해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새 뭐 많이 중요하고 특히 이런 뭐 고등학생이나 뭐 그 대학 신입생 이런 정도 그 분들에게 많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좀 같이 고민도 해보고 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주제 선정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조금 아쉬웠던 부분 뭐냐면 그 피해자로 된 정발은 이 학생이 아주 모범적이고 보수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한 근거, 그러니까 이 유죄가 입증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이런 성범죄가 꼭 그런 그 애정관이 보수적인 학생에게만 피해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그 이 주제를 주제로 삼았다면 오히려 좀 그런 쟁점이 있는 평소에 뭐 피해자가 뭐 여러 학생하고 뭐 애정 관계가 있었다던가 그렇다고 해서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여러 개 삼기보다는 이 추행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뭐 다른 남자들이랑 뭐 어떤 걸 봤다라든지 그런 게 등장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배척을 하고 뭐 탄핵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 피해자가 뭐 남자친구가 이 뭐 그 음흉애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든지 그런 사실관계를 뭐 변호인이 그런 증인을 만약에 삼았다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제시를 한다면요. 예, 증인이 나와서 내가 뭐 그 피해자하고 뭐 만나고 있었다든지 애정 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뭐 증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른 남자와의 애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저희가 이미 설정한 바로는 정발은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애정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애인 관계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있었다면 아예 이 대본이 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여기 대본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그 정발은의 애정관에 대해서 뭐 연인 간의 스킨십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애정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는 이 점도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증거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런 대본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대본에 이제 근거를 두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주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피고인의 전에 어떤 애정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고도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주제가 좀 더 깊이 탐구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네, 저희가 자료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관점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하신 걸 보면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그 의혹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뭐 케이스도 너무 이 시험 문제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다 다루기 위해서 너무 말을 빨리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전달할 때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다음번 하게 된다면 기회가 있다면 좀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그 열심히 한 만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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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사인팀의 인사를 끝으로 두 번째 팀의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전남외고 사인.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으므로 사장님 제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죽이다니 정말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특히 그 사람은 나와 내 아내를 모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제 팔 보세요. 걔가 일하라고 해도 안 할 환경인데 이게 무슨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아내분의 사고와 보상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악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까? 게다가 사장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제 이마를 툭툭 치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으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명시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13년의 징역을 구형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현법 제257조 1항, 제259조 1항에 따라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4조 제257조에 의해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진화. 증인은 평소에 피고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아니 괴롭히긴 뭘 괴롭혀요. 장난이었다니까. 피해자는 머리 왼쪽에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였고 거의 정면에서 병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두하고 저희를 떼어 놓으셨고 이제 훈계를 하려고 하셨는데 완두가 욱해가지고 그냥 피해자분을 친 거라니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완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사람을 더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누가 가해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의 지속된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행위로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이가 하는 만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피고인은 이미 살인 계획을 세웠고 그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남편의 집안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설사 정당방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궁박한 처지를 참작하시어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어리광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기분 좋다. 오늘 잘 마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얼굴이 붉어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면 매니저인 제가 말렸을 겁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현장을 떠나 조주한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밤중에 낯선 길을 가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어리광에게